오늘 코치님 변경한 것부터 얘기할까요? 뭐 김민호 코치가 이제 왔는데 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강동원 코치가 사의를 표명하고 아무래도 이제 1군 타격이 올해 너무 부진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걸로 사의를 표명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코치진 개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슬슬 좀 우리 감독님의 사단들이 좀 이제 좀 모일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렇죠. 신호탄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공석이 된 자리에 가장 먼저 이제 김민호 옛날 여러분 다 자갈치라는 별명으로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 김민호 두산 김민호 코치가 아닙니다. 그 똑같은 이름이 두 분 계셔. 예전 그 오비 출신 김민호 코치가 아니고 NC에서 그 마지막에 D팀이었나? 그 타격 코치 하다가 이제 야인으로 있었던 김민호 코치가 합류하게 됐죠.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일단 61년생이고요. 네. 여러분 뭐 나이가 좀 있으셔요. 나이가 좀 있고 제가 이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번에 어디를 뒤졌냐? NC를 뒤졌습니다. 과연 NC에서 이분의 평은 어떠했는가? 평이 좀 뭐 그렇죠. 이런 내부에서 과연 이분은 어떠한 어빌리티를 가지고 좀 NC 타자들을 지도했는가? 네네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뭐 경상도 아무래도 그 출신이고 그 관련된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그 NC나 뭐 롯데 이쪽에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아주 최근까지 하셨는데 굉장한 올드스쿨의 대명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올드스쿨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분이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프로야구에서 정말 거의 프로 선수들에게 그 새벽 훈련을 시킨 마지막 그 지도자라고 제가 거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리 훈련을 넘어서 얼리 훈련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웬만한 이제 완전 핵심급 주전 선수가 아니면 훈련을 엄청 빡세게 시키는다. 그 다음에 그 지도하면서 그 본인에 대한 그 지도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거를 선수들한테 굉장히 어쨌든 하드하게 밀어붙여서 지도하시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원했던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무조건이죠. 이분이 아무래도 이분이 하는 말은 NC에서는 사실 이분은 2군 쪽에서 빌드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어린 친구들을 막 그렇죠. 연습시키고 뭐 이런 푸시를 이제 엄청 하면서 이제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유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1군 타격 코치로 선임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하나의 특성상 1군에도 젊은 선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선수들의 좀 능력을 끌어올려보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한화는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저는 이게 뭐 2군인지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야. 내 선수 나도 사랑하지.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순위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백업 선수들로 이제 꾸려서 다들 경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도 뺀 거 같은데 이게 뺀 건지 아니면 이 선수들이 원래 멤버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사실은 3, 4, 5 빼고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확실한 연습을 좀 시키는 분이라는 그렇게 거. 보고 굉장히 그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잘 찝어내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지금까지 하나 이글스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겠네요. 좀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 뭐 어린 선수들이 뭐 속된 말로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은 좀 저는 더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기지 못할 군번이에요. 다들 세 분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타격 코치는 심지어 야수들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 군번인데 그 전에 강동원 코치도 70년생이었거든요. 그니까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보다 거의 10살이 많은 분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저 나이 듣고 좀 놀라긴 했어요. 본인들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을걸?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61년생이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부모님 때가 그쪽으로 거의 그렇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마무리 캠프부터 거의 죽었다 해야죠. 근데 이제 뭐 팬들은 원하는 것 같아. 근데 뭐 평가는 이제 하나 이글스에 와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정해지겠죠. 왜냐면 항상 타격 코치가 하나 이글스 팬이 가장 궁금해하고 맞아요.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셨으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뭐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옥 훈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어떤 계획을 좀 내년에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일단 내년도 아니고 이제 당장 시작하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좀 있으면 그 교육리그 미야자키 교육리그를 이제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데려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애매한 중간짬들은 거의 다 가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핵심들은 거의 웬만하면 안 가고. 그다음에 뭐 어린 선수들 심지어 뭐 1군에서 좀 왔던 뭐 문현빈 선수 정도도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교육리그까지 갔다가 그대로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를 거의 다 소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빡세네 소위. 그죠. 그러니까 아마 쉬는 기간이 지금 봐서는 정말 그 순수하게 그 개인 활동 비활동 그 보장하는 기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그 기간에 선수들이 사실 개인 훈련을 많이 하니까 요새는 대세가 정말 체력 세이브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한화만 좀 가요? 다른 팀들도 많이 가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교육리그 플러스 미야자키를 그 정도 인원으로 데려가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진짜 좀 빛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우선은 벌써부터 시작을 했고 올 시즌에 감독님도 답답하신 게 외야를 올 시즌도 정리를 못하고 어쨌든 끝이 난 것처럼 됐어요. 물론 장진혁 선수가 또 뭐 좀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뭐 마지막에 최인호 선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리는 못 자리 잡았다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뭐 주전 외야 토종 외야수를 확보한 건 아니죠.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여러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다시 리셋을 해야죠. 왜냐면 감독님 입장에서는 감독님은 이제 새로 캠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이제 진짜 리셋으로 다시 하는 거구나. 그렇죠. 원점에서 감독님은 다시 봐야죠. 왜냐면 감독님은 이제 파악돼 있던 인원을 중간에 들어와서 장기 말을 쓴 건데 왜냐면 본인이 캠프 가서 이제 선수들의 능력을 다시 점검하면서 차근차근 빌드업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외야수들의 다시 그거를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외야 리빌딩을 본 사람으로서 또 리셋이야. 또다시 해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전권이 지금 거의 감독님한테 가 있으니까 감독님은 외야수를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치고 나가는 선수가 주전 외야수를 하는 거죠. 진짜 리셋 버튼을 몇 번 누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 리셋 버튼 이게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거기서도 없으면 이제 뭔가를 생각하겠죠. 트레이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때는 이제 또 거기서 또 되는 부분이 있겠지. 아무튼 여러분 리셋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선수들이 있어서 그 선수들 보고 뭐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네. 그리고 내야 정리가 또 아직 한화가 그것도 좀 그렇긴 하죠. 이것도 되게 그래요. 뭐 황영목 선수라든지 문현빈 선수가 이제 어떻게 기용이 될 거냐. 근데 포지셔닝은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다 이제 캠프에 가서 다시 지금 다 돌이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황영목 선수가 올해 뭐 유격수도 나오고 이루수도 나오고 문현빈 선수는 뭐 시즌 초에 그 전 감독님일 때는 뭐 외야도 보고 뭐 이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그 마무리 캠프랑 그다음에 스프링 캠프에서 다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감독님이 아무래도 다시 보시겠죠. 네. 여러분 우선은 이제 감독님의 시간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을 보는 건. 올 시즌에 좀 답답했었던 것들도 감독님이 선수들을 못 봐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감독님의 성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성향적인 면이 일단 강하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퓨처스에서 기록들이 안 올라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고 한데 감독님이 당장 보시기에는 본인이 제일 중요시하는 능력의 선수를 좀 선호하셨고 그거의 뭐 연장이 뭐 김인환 유니버스겠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얘기 우선. 근데 요거 얘기해야 돼. 지옥 훈련. 훈련이 부족하는 말. 그럼 이제 거기 교육리그 마무리 캠프 그다음에 김민호 코치 영입하고 그다음에 뭐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다 그런 거죠. 진짜 근데 진짜 빡세긴 하다. 감독이랑 프런트가 어쨌든 지금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다 선수들한테 지금 메시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지옥 훈련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감독님 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 훈련이 부족한 거 이 말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자님 보셨을 거 아니야. 한화가 어떻게 훈련을 했었는지. 그러면 그동안의 훈련이랑 감독님이 오셔서 뭐 훈련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뭐 기사 보니까 단체 훈련 외에도 개인 훈련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봤을 때 기자님도 가셨을 때 달라졌어요? 아니 근데 히팅 배팅 치는 거 시간은 뭐 어쨌든 늘어난 게 맞아요. 보면은 배팅 치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안에 내부 훈련까지 제가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기본 훈련을 하고 나오는지는 전 모르니까. 근데 그 파트에서 먼저 그걸 다 하고 밖에 나와서 배팅 훈련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뭐 땡겨서 절대적인 양을 늘린 건 맞겠죠. 양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캠프 가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그게 좀 제가 이번에도 캠프 취재 가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많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하다. 진짜 많이 저희 시키세요. 캠프 취재 얘기도 네. 같이 그때 해요. 좋죠. 저야 뭐.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게 거의 예고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나 너무 어떻게 하시려고 예고를 그렇게 하실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도. 원래 해서 NC에 있거나 뭐 두산에 있을 때 그때도 보셨어요? 그쵸. 사실 김성근 감독님한테 가려서 그렇지, 김경문 감독님도 사실 나요. 어린 투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코치들이 고생하죠. 그러니까. 알도 많이 낳으려나? 알을 얼마나 낳으려나? 지난번 근데 예전 그 올드스쿨 중에 올드스쿨이라고 근데 다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저 WBC 갔을 때는 물론 그건 국가대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선동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하고 이럴 때는 정말 빨리 끝났어요. 진짜로. 예. 그렇게 다 성향이 다르세요, 감독님들이. 근데 하나는 중간이 좀 없어. 그쵸? 네, 아무래도 김성근 감독님 때 지옥 훈련 한 번 하고 완전 또 자유 훈련 실패할 자유 했다가 또 갑자기 또 다시 지옥 훈련. 뭐가 됐든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자꾸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랬다 저랬다. 선수들도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감독님의 성향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했을 거예요. 선수들도. 첫 스타트에서 눈에 들지 못하면 내가 생각보다 1군에 올라갈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이게 제가 볼 때 2025 시즌 준비하는 선수들이 제일 책상에 붙여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명심해야죠.